네, 여태까지 사실 싱크가 안 맞는 줄 모르고 녹음을 했는데 이제부터 싱크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부터 3번 독서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 지금 뭐야? 상황이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독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걸 택해서 읽을 거래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지금 저자가 서론에서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27장에도 해당 구절, 서론에 있는 구절을 들어서 자신의 관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으니까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연결이 되겠네요.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 생각했대. 그러면은 어쩜 유럽만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봤대요. 얘는 지금 책보다 목차를 먼저 봤어요.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에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부터 7장에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을 설명하고 있었고 8부터 28장에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유럽 외의 국가들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책 순서대로 읽은 게 아니라 내가 구성하고 싶은 대로 구성해서 읽고 있다는 거겠죠. 관심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나갔다.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얘는 지금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저자의 관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대요.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대요. 얘가 뭐야? 계획을 세워서 이걸 나눠 읽었더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신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서 선정한 적절한 책인가? 이게 뭐야?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어야겠네요.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이러한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 적합한 책인가? 학술적 지식 부족 상황이죠. 이 상황에 적합한 책인가를 따져봤죠, 우리 아까. 그러면은 1번은 봅시다. 자신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그쵸. 이걸 따져본 거죠. 자신의 지식 수준, 학술적 지식 부족 상황에 적합한 책인가를 따져봤습니다. 2번,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했는가? 이건 따져보지 않았죠.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에서 추천을 받았나? 이것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4번, 이전에 읽은 책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학술적 지식이 없었으면 이전에 읽은 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다음 5번,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했는가 또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책 내용상에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그죠? 아까 우리 서론에 나왔던 거랑 27장이었나요? 나왔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을 구성하고 파악하며 읽는다. 그죠? 목차를 먼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겠습니다. 3번,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지어서 읽었나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700여 쪽이 된다고 했었죠. 이거를 그래서 나눠서 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은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부터 읽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조언을 할 거래요. 지금 상황이. 그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대요. 근데 지금 기억은 뭐였어? 저자의 관점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양한 해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이 부분을 조언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저자의 해설 외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비판 또는 수용을 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1번부터 읽겠습니다.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기 좋겠어. 이거는 조언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겠습니다. 2번,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이것 또한 기억의 조언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네, 지금 기억의 조언은 뭐야? 다른 해설들도 참고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주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조언으로서 필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1번, 2번은 그런 내용이 없고요. 3번,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또 기억의 조언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4번,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이것도 원치 않죠? 네, 5번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그죠? 이게 주체적으로 독서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부터 3번은 쉬워서 간단하게 끝냈고요.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